부부 사이에 서열이 바뀌는 순간이 아마 큰 게 이제 남편 은퇴하고 난 다음이 네.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이제 일하고 뭐 그랬던 좀 대접을 받을 만 했는데 돈 안 벌고 은퇴하니까 바로 무시로 들어가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좀 당당하게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그게 또 보는 게 안쓰러우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살짝 들었는데도 와 이랬었거든요. 김순자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봤습니다. 네. 자, 30대에 은퇴한 남편 때문에 끝내 이혼을 결심했다. 30대. 예. 저희 남편은 20대에서부터 뭐 땡땡 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었는데 네. 그 우리 애기가 5살 때, 그러니까 4살 때 어디를 가서 김치를 먹어보니까 김치가 너무 맛이 없어서 맛있는 김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김치라는 회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86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참 일이 좀 바빠졌었는데 88년을 넘었으면서 회사가 이렇게 딱 어떤 한 자리가 잡히고 그 궤도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 당신 마누라가 그 회사를 하는 거야 대단한 부인을 뒀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회사에 사표를 딱 던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처음에는 팔 걷어붙이면서 시장도 좀 나가보고 또 이제 현장도 둘러보고 또 거래처도 좀 나가보고 이런 지가 불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일어났냐고 깨우려고 했더니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그렇게 앓으면서 아유 말 시키지 마. 나는 이거 못해. 일주일 만에? 예. 너무 나는 못 힘들다고? 예.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남편은 그 정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런닝웨어 반바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히 쉬다가 한 8시쯤 되면 이제 런닝 셔츠에 이제 반바지 바람에 이제 실내화를 신고 척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네, 사무실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척 참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는 얘기는 나 용돈을 줘야 나가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돈을 줘야지 이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니까 용돈을 줘주면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슬그머니 나갔다면 빨리 들어올 땐 새벽 2시, 3시, 4시고 어떤 땐 이틀, 3일씩도 있다가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보편적인 여자들이 남편이 이렇게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어? 뭐 때문에 늦었어? 이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거나 못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지금 들어올 때 얼마나 나보기가 미안할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주지 않고 채근하고 잔소리하지 않는 게 이 남편한테는 미안함을 더 느끼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중하고 자기의 길로 가겠지. 그래서 그런 세월을 한 3년간을 그냥 묵과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게 참 잘못됐던 게 나는 진심으로 해주는데도 그는 항상 뭔가 이 여자보다는 좀 위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당해주고 싶고. 무시하고 좀 못되게 굴고 이 남편을 정말 막 이기고 그러면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고 나를 막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겠는데 너무 완벽한 게 남편한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어느 때서부터의 자기의 목표가 내 마누라를 이기는 거고 내 마누라를 물리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사업을?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는 다 쫄라당하고 작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아니면 3년 안에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와봐 앉아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미안하지만 자네가 좀 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어 이런 말은 단 1마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면이 없거나 뭐가 면이 안 쓰면 말없이 어디로 가버려. 어디로 가 어디로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이 되는 세월을 지내다가 보니까 나하고 한 23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사이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딘가에다가 뭐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하는 회사 모두를 회사 이미지상 좀 바꿨다고 그러고 그쪽으로 다 빼돌린 거야. 어머! 거래처를 다 빼돌린 거야. 어머!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이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이혼도 하기 전에. 부부사인데. 네. 내 말이 이혼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하고 이제 다니면서 원래 이 회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98%, 7% 정도는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러기까지가 6개월이 걸렸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괘씸하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가 공장에 지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와서 점령을 했어요. 쇠사슬이 이만한 거를 거기다가 그 공장 정문에다 다 걸어놓고 이 공장은 내 거니까 이제 다 나가라고 그렇게 사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다 내려오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자. 이유가 뭐냐. 어쨌든 그냥 다 통합을 해서 그냥 우리 회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냥 묻어두고 시끄럽게 애기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조건을 세 가지인가를 거는데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웃으면서 그래 좋다. 내가 만약에 그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것이냐 그랬더니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심부를 지키더니 당신하고 살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았으니까 답을 나도 생각해보고 주겠다 그래놓고 저는 그날 휴일인데 나 아는 우리 동창이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분. 전화를 해서. 그래놓고 월요일 날 아침에 법원문 열면 그대로 그냥 접수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날. 그래서 그냥 오후 2시쯤 돼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는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그러고서 나는 그냥 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그때 이제 아는 변호사한테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게 이혼 소송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대요. 아이고 이미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고 나서야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어? 아니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마누라가 나한테 합의를 보러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이혼을 소송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못 견디는 거야, 분해서. 그게 결국에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남편들은 자격지심부터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사이에 좀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적절히 타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게 사실 또 너무 일찍 은퇴를 하신 거죠. 30대에 회사를 그러니까요. 그만두신 예. 거니까 사실은 집에서 그렇게 공경하던 마음도 나는 그 모습을 계속 매일 보다 보면 매일매일 쏙쏙 빠지듯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은퇴 후에 남편이 너무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거 보고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살짝 스멜스멜 올라오는 무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있어. 저는 제 남편도 이제 일찍 은퇴하셨고. 은퇴는 안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우아한 표현을 쓰자면 근데 은퇴를 해도 굉장히 이제 좀 멋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집필 활동을 하신다거나 뭐 따로 뭐 탐조 활동을 가서 세일 공부를 하는 이런 분이 있지만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발전을 위한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소리를 켜놔요. 띠리리리 띵띵 뭐 이러면 정말 그게 레벨을 올리는 자기 발전 아닐까? 저는 아기니까 그 게임 소리에 하고 계속 빠다닥 하고 여보 뭐 어쩌고 얘를 말을 해도 기다려 2분만 이거 그거 하는 게 그게 유치원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냐 해서 좀 그만해 그러면 너무 우리 남편은 자격지심이 없어 너무 당당하게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눈만 돌아가지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발 좀 책 좀 읽어 뭐 어째 그러면 또 읽는 척은 해요 근데 길게 안 읽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돈 못 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했거나 돈 벌어와 라고 얘기를 안 했으나 제가 알게 모르게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느낄 나올 거예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게임만 해서 와 드디어 게임에 눈 떴구나 브라보
뭐 귀여워. 간식 사들고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우리 겸둥이 남편 깍꿍 이럴 수는 없어요, 솔직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는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다 잃어버릴 텐데 30대 은퇴는 예전에 뭐 김수자 명인처럼 어떤 상황에서 그 외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남성들이건 여성들이건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는 이번 걸 계기로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인에게나 남편에게가 아니라 스스로가 한심하지 않을 자세, 태도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사실 황영진 씨가 화면에서 그 반바지 차림으로 너무 안 나가시고 있어서 이거 사실 은퇴한 분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 요 동치미 조금 해갖고 좀 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동치미 하기 전에는 은퇴랑 거의 진배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나랑 오래 프로그램 했잖아요. 왜 이렇게 속는 소리를 해요? 근데 행사도 제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전에 저 한 번 이제 너무 이제 이제 일이 없었을 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파스도 붙이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갖고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 오빠 왜 그러냐고. 목이 그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희 아내가 정형외과를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목이 아픈 거다라고 진단을 해주시는 거야. 진짜로. 너무 누워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뭐 눌린 거래요. 아내는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너무 화났겠네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라고 선생님이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데 우리 그래서 집 남자도 네. 맨날 그 말할 때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 여기가 눌려가지고 시술 받았어요 진짜로. 수술을 받았어요. 시술. 시술을.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지를 못했어요. 내 집인데 그래서 계속 서서 집에만 왔다 갔다 눈치가 아, 보이더라고요. 뭘 사실. 써요? 아들이 뱀이라 그랬잖아요. 잘 서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옛날에는 아내가 집에 있으라고 뻑하면 나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좀 내가 집에 좀 끼약까지 일했으니까 쉬려고 그러면 또 쉰다고 막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만약 일을 했던 남편 입장에서는 좀 서러울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었었잖아요, 병원. 아니요, 저는 정말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었잖아요. 맞아. 다 팔고. 준비된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예. 예. 부인이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와이프의 흔쾌한 동의를 동의 끝에, 얻고 마지막에 내가 퇴직금까지 다 정리해서 돈도 목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은퇴를 했어요. 예. 좋아요. 저 들어누워 있는 거 내가 제일 질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맞아, 들어누워 안 있지 들어누워 않아요. 있어. 예.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와이프랑 같이 박식사하면 와이프가 나가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청소 싹 해놓고 앉아서 오전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 점심 때 이제 점심을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보따리 싸서 들고 등산을 가든지 수상스키를 타러 가든지 내일을 해요. 저녁 때 그러면 저녁 같이 밖에서 사 먹고 영화를 보고 완벽한 은퇴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몇 살이 되셨어요 그때가? 만 50세예요. 저는 33살에 기업을 해서 17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방전을 했기 때문에 죽겠더라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딱 정리를 했는데 와이프가 처음 한 달은 아주 좋아했어요. 같이 뭐도 하고 네, 하니까. 같이도 하고 늘 얘기했던 백화점도 같이 가고 슈퍼마켓도 같이 가고 시간 많은데 그걸 왜 안 해요? 옛날엔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던 일인데 다 했어요. 넉 달 지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놀 거냐는 거죠. 아니 은퇴했잖아 내가 지금. 은퇴라는 건 그냥 다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랬어요. 예. 내가 분명히 70까지는 먹고 쓸 돈 다 있고 70부터 보험 나오는 거 다 있는데 왜 돈을 더 벌어야 되냐 그랬더니 마누라 왈. 딸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가 백수로 놀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 제일 약한 점이 내 딸이에요. 네, 아빠한테 딱 공격할 때 예, 딸이 어떠고 저떠고 사돈은 뭐 하시나? 뭐 그렇지 그걸 백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거는 내가 딱 좀 생각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서로 의논하고 은퇴하기 전에 일을 했어야지. 내가 절대로 일을 그만둘 거라고 와이프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예, 저러다 말지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은퇴를 하니까 와이프는 그게 딱 일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게. 근데 너도 출근해 그랬어요.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출근시켰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마누라가 배가 문 닫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1년이나 견디셨네. 여기는 일주일 하시고 파스 붙이고 왜 그래야 병원문을 왜 닫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 환자들 만나서 이제 접수하고 뭐 얘기하는데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남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강의가 안 되니까 비대면 은퇴자의 삶이 딱 된 그렇지. 거예요. 이 사태 이후로. 미리 경험하기. 근데 이걸 내가 미리 경험하기 너무 잘한 게 나는 정말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늘 보는 데마다 남편이 있는 거예요. 보는 데, 모든 곳에 남편이 있고 둘이 커피를 나가도 남편이 있는데 둘이 같이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남편이 있으니까 내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오빠 진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오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꼭 사무실 만들어줄 거야. 거기 매일 출근해야 돼. 약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저는 은경 씨가 못 있겠다는 거죠. 하루 정도. 남편이 은퇴하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생 은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스스로가 물론 이제 나이 들어 골프도 계속 하겠지만 우리도 계속 하겠지만 언젠가는 방송을 간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예인은 그게 바로 은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못 베겨요. 저는 어떤 구상까지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은퇴해서 집에 있으면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갖다 주니까 내가 큰 소리 치지만 내가 돈을 만약에 저축해놓고 따로 저축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 자존심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아니라 호떡 장사를 할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에이, 네가 어떻게 호떡 장사를 하냐. 말이 돼. 잘할 것 같아. 100명이 다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떡볶이 장사할 자신이 있어요. 왜? 큰 돈이 있어서 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은퇴하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떡 장사를 평생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 우리 아내도 저렇게 남편이 호떡 장사를 평생 하는데 나를 무시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거나 내 거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박수를 치죠. 저희 남편도 어쨌든 집에 있지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있지만 자기가 다 그 강의 녹음해갖고 올리면서 월급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근데 왜 일을 난 하는 건데. 2시에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왜 너무 계속 싫어요. 보다 보면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시가 이렇게 약간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여기 다 봤을 때 은퇴한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10대부터 이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10대부터 음악을 시작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은퇴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은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게 내가 이제 성직자로 있을 때, 목회자로 있을 때 목회자는 은퇴가 있어요. 정년이 있어요. 그때 딱 은퇴하고 나니까는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 은퇴 목사. 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일해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뭐 하느냐. 그죠. 눈에 안 들어오는 목회 생활에 수만 번, 수천만 번 봤던 거 괜히 옆에 있는 성경이나 다시 질적거려 보면서 그리고 이제 눈은 여기로 가지만 귀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는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못 견뎌하더라고. 못 견뎌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한순간으로 맞아. 이러다가는 집사람이 저게 나를 보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여기서 완전히 진짜 나이 80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내가 요즘 100살까지 산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옛날에 내가 했던 내가 좋아하는 음악, 노래 이걸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내가 물어봤어요. 조언도 구해보고 내가 다시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는 100이면 100다 아유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장밋빛 스카프도 듣고 싶고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싶고 뭐 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주변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조언을 받아보니까는 내가 다시 가수로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다들 그걸 갖다 나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하고 만약에 당신이 반대하면 내가 안 할게. 근데 난 사실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에이 목사 평생 목사지 은퇴했다고 원로 됐다고 목사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디 다시 또 무슨 뭐 저기 저 가수 돼가지고서 뭐 유행가 부르겠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핀찬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듣고 있더니 나는 우리 아내가 웃는 모습을 잘 못 봐요. 진짜 표정이. 근데 내가 그 읽다 가니까 그대로예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진짜 나가신다니까. 그러면서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요. 얼른 나가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나가세요. 그때 은퇴하고 나서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55주년 내가 기념 콘서트를 하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한 그러면서 거예요. 이제 걱정을 말아요.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그 노래를 처음 이제 오래간만에 발표하면서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멋집니다. 아니 은퇴후가 이렇게 멋지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주님을 잡아 이렇게 찾아도. 살아도 남편이 집에 있는 꼴을 못 본다. 의외로 은퇴 후에 이렇게 법정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왜냐 그거 못 견뎌서 말을 못하고 사실 남편한테 그 나가라고 말하는 거 그 쉽지 않아요. 그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좀 젊으시잖아요.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맞아. 그냥 우리 부모님 때예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조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거기에 구구절절히 편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아내한테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금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원래는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 그리고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모든 게 용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더라. 이런 걸 막 구구절절 읽으시기도 해요. 아내가 그러면 이혼을 원하신 거예요? 보통은 아내가 이혼을 많이 원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다 줬어 그래 남자. 일단은 이제 출퇴근을 안 하시니까 그만해, 정말. 계속 늦잠도 자고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거의 다 또 식사도 챙겨야 되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꼴 보기 싫고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꼴 보기 싫고 아이고. 그래서 나가는 이제 대로 걱정이고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소송들을 해보니까요. 예. 홧김에 도저히 이 양반이랑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장을 넣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재결합하는 경우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예.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준 경우. 왜냐면 이혼하게 되면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보통 50%를 아내가 나눠줘야 되니까 이혼을 할 때. 그러니까 아내 명의로 재산을 해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마음을 돌리고 아유 그래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아까워서 50% 띄워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그리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은퇴 후에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한테 뭐 저녁이든 뭐 주말이든 엄청난 셰프는 아니지만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 아니다 보면은 뭔가 이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될지 멍한 상태에 빠지는데 그럴 때 이제 쿠킹 클래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소소한 거라도 하나씩 왜 남자가 평생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고 집에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를 모셔라 그래야 하면서 되냐고. 들어누워 있는 태도보다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볼게. 이 태도 자체가 가족들의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럼요. 아내도 은퇴를 그때 딱 맞춰서 해버려야 근데 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은퇴를 누구나 꿈꿔요. 아, 나도 나한테 좀 휴식 기간을 주고 싶고. 근데 그거를 정작 했을 때 옆에서 단 1년이든 뭐 아, 당신 진짜 쉬어야 돼. 당신 정말 그동안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친구 없어요? 이게 내상을 입힌다 이거지. 그게 당연하죠. 그게 평생. 저는 근데 딱 두 가지만 지키라 그러거든요. 예. 그 낮 동안에 제발 잠옷 좀 입고 있지 마. 그래 맞아. 그래 맞아요. 누가 봐도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손님이 왔을 때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옷차림. 적어도 낮에는. 옷차림을 항상 집에 있을 때도 신경 써라, 첫 번째. 두 번째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공공도서관에 회원권 만들어라. 저 두 가지 맨날 부탁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에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돈 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도서관이거든요. 진짜 많으세요, 어르신들. 아니, 예, 도서관에. 도서관 회원권이 제일 시청각실에 좋아요. 되게 많아요. 낮에 출근하듯이 회원권 끊어서 맞아요, 도서관 맞아요. 가 책 좀 읽으시고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도서관에 또 밥이 싸요. 그럼 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영화도 회사 볼 다시.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키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아내랑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가더라도 아내랑 같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돼.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돼. 딴 얘기를 제발 공짜죠. 제 얘기를 아니 아니야. 예, 예. 그 다음 주제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아니 은퇴하지도 않았는데 왜 냉장고에 왜 잔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서로 잘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안 맞는 부분을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예요. 아니 왜 맞춰야 돼요, 부부가? 저도 같이 살림을 안 하니까 맞는 건 맞춰가는 안 맞는 대로 거죠. 살면 되지. 이렇게 진행하시죠. 일심동체도 아니고. 예.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